여보, 아이. 아이 진짜 피곤하다니까 그러네. 그냥 자. 나는 꿈을 꾸었죠. 잘생긴 남자였죠. 홍콩 위로 올라가 그에게 말을 했죠. 어머, 이러면 안 되시오. 남편은 꿈에서 날아 그녀를 흔들었죠. 미스가 뭐가 그래 이리 와. 부부는 꿈에서만 난리를 치고 있죠. 이제는 오르막 시집 갈래요. 사주팔자를 볼 땐 음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궁합을 볼 때 나의 원국과 상대방의 원국이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만남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이 음양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기에 음양만 잘 공부해도 사주팔자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UPD도 영상들을 왜 음양으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이번 시간에 이 음양에 대해 과학적으로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사주팔자 궁합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다. 우주의 최초가 이 무극이라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무극에서 음양의 태극이라는 모습으로 서로 공존하며 오행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우주가 탄생하고 태양과 행성이 탄생하여 지금의 우리가 써있는 지구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음양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양이 있으면 동시에 음이 존재한다. 하늘이 있으면 동시에 땅이 존재한다. 낮이 있으면 동시에 밤이 존재한다. 남자가 있으면 동시에 여자가 존재한다. 오빠야. 가 있으면 동시에 애기야 가 존재한다. 이 음양은 절대적으로 1:1 비율의 질량으로 존재한다. 전 세계 80억 인구수에서 정확하게 45억 대 45억의 비율로 존재한다. 이 얼마나 멋진 음양의 조화인가. 집신도 분명 짝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음양이라는 것이 항상 상대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 상대적 개념이 성립해야 음과 양의 분리가 가능하다. 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양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즉 여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남자도 존재하지 않으며 작다 크다, 짧다 길다, 무겁다 가볍다, 세다 약하다의 개념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다. 사주팔자의 예를 들어보면 천간이 있으면 지지가 존재한다. 육식갑자 모두 천간지지 따로 분리하여 해석이 안 된다는 의미이고 갑병무경임에 큰 기운인 양간이 있으면 반대로 을정기신계의 작은 기운인 음간이 존재한다. 양의 구간인 목화가 존재한다면 음의 구간인 금수가 존재한다. 토는 목화금수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목화금수 오행의 기운을 좀 더 자연스럽게 변하도록 교두보 역할을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음양의 궁합을 도출할 수가 있다. 만약 갑병무경임의 양일간이면 을정기신계의 음일간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갑을병정무의 양의 구역이면 기경신임계의 음의 구역과 조화를 이룬다. 원국에 많은 오행이 있으면 상대방이 반대편에 있는 오행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때 끌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즉 내가 목화가 많은데 상대방이 금수가 많으면 첫 인상부터 끌린다. 자신이 수목이 많은데 상대방이 화금이 많으면 첫눈에 반할 수 있다. 목화는 적극적인 대시를 통한 연애 방식인데 반해 금수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니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목생화되는 명식은 마음에 드는 이성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대시한다. 금수씨, 당신의 깊고 맑은 눈동자에 나의 뜨거운 목화의 마음으로 금극목의 육체적 사랑과 수국화의 정신적 교감을 나누고 싶소.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니, 입에 걸레 쳐발라 놓은 듯한 당신의 깊고 냉철한 말투에 나의 외롭고 병든 마음이 치료가 되어. 너 지랄병이지. 좋아, 입술 딱 대. 도망가면 죽어. 그리고 지지에 일간의 근이 있어 신왕한 경우 신약한 이성을 만나면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 강순씨, 우리 뭐 먹으러 갈까요? 한시? 중시? 아니 약도씨는 딱 손잡고 딱 끌고 가서 딱 앉히고 딱 먹이고 할 수 없어요? 난 족발. 역시 신강하면 발도 스스럼 없이 좋아하는 것 같다. 그리고 육신에서도 음양의 조화가 있다. 없는 육신이 음이라면 상대방이 자신의 없는 육신이 많으면 끌린다. 무식상일 때 식상이 많은 이성에게 끌리고 무관성이면 관성이 많은 이성에게 끌린다. 자신이 타고나지 않은 성정으로 인한 반대급부의 효과이다. 인성다자인 나는 생각이 많아 표현을 막 할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인다님, 시간 있으심 스타벅 가서 진한 한약 같은 맛에 에스프레소 텐샷을 즐기실래요? 만약 저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빠말떼기 때린 후 빡큐 날리고 가세요. 뭐야 이 남자, 아무 생각 없이 멘트를 병신같이 날리고 있어. 무인성에 식상 있는 남자인가? 아, 내 이상형의 말투. 뭐 이렇게 생각이 많으신가요? 이러다 지구가 멸망합니다. 어서 벗어나세요. 지금부터 그대를 묶어놓은 관성한테 빡큐 날리고 식상으로 일탈해보세요. 그대를 보면 지금 딱 떠오르는 시조가 있어요. 관성이 높도하되 식상 아래 빡큐로다. 자, 따라해보세요. 관성님이 빡큐! 관성님이. 더 크게 소리 질러보세요. 관성님이를 빡큐! 네, 관성님이랄게 씨부를 빡큐! 갑자기 UPD 학창시절 친한 친구의 이름이 불현듯 떠오른다. 그 친구 이름이 박희유였는데 항상 성은 빼고 불러달랬다. 하지만 난 항상 성을 붙여 정확하게 불렀다. 박희유. 이제 보니 그 친구 이름 자체가 식상의 기운이었던 것이네. 밥 먹으러 가자 박희유, 놀러 가자 박희유. 이런 음양의 조화가 왜 일어날까? 바로 자연의 이치인 셈이다. 모자라면 서로 채워주라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 모자람에서마저도 미션이 따르는 것이다. 같은 오행이 많으면 친구에 불과하지 음양의 조화는 아니다. 같은 계절에 태어나 같은 오행이 많다면 서로 통하는 것도 많고 삶의 방향성, 취미마저도 비슷할 수 있기에 끌림보다는 편안하다는 것이다. 이 이상의 과정을 그치려면 술 한잔 하든지 뭐. 하지만 음양이 이루어진 상대라면 일단 끌림이 있다. 그리고 만나고 사귀고 결혼까지도 한다. 여기서 문제는 다른 오행의 서로 끌림이나 육신, 일간합, 육합 등 음양으로 인한 만남이기에 자신이 생각한 삶의 방향성이 다를 수 있고 취미도 성격도 모든 것이 다를 수 있다. 같은 날 태어나더라도 성향이 다른데 이보다 더 다르지 않겠는가? 목화가 많은 남명은 활기차기에 반대로 조신한 여명을 원한다. 서로 이끌림에 의해 사귀고 결혼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내 다르다는 이유로 빠말떼기 때리며 싸운다. 깔끔한 자신은 지저분한 상대가 싫은 것이다. 지저분한 성격은 자신의 이러한 자유분방한 면을 바로잡아줄 이성에게 끌린다. 그래서 상대방은 깔끔한 성격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깔끔한 성격은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타고난 성정 때문에 자유분방한 이성에게 끌린다. 당연히 상대방까지 갇혀진 삶에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깔끔 떨고 있으면 끌리지 않는다. 이는 음양의 조화 덕분이다. 그래서 깔끔한 성정과 자유분방한 성정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러고는 결혼해서 네가 잘못됐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싸우는 것이 인간 세계에서의 현실적 음양이다. 소극적인 성정은 적극적인 이성에 끌린다. 하지만 결혼에서는 자신과 다른 너무 적극적인 성격에 지친다. 반대로 상대방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적극적인 자신은 이해가 안 돼 답답한 것이다. 한번 싸우고 나서 목화의 적극적인 영역은 금방 풀고 싶은데 금수의 소극적인 영역은 오래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같은 날 태어나 성격이 거의 잘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이내 식상하고 지루한 일상을 보내게 된다. 그렇다면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사는 것이 부부이다. 맞춰줄 필요도 없고 맞춰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고 있지 않던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그만이고 상대방과 같이 하고 싶다고 억지 부리지 않아도 서로 컨디션 좋을 때 함께 하면 된다. 기다려주고 인정하고 서로 감사하면 다 해결될 일을 하루가 멀다 하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서로 부딪히며 살고 있는 것이다. 자신과 다르니 당연히 상대방이 하는 것마다 꼴보기 싫은 것은 당연한 이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만 남았다. 상대방이 아닌 나를 바꾸든지 말 잘 듣기만 하는 AI 로봇과 살면 된다. AI 로봇과 살면 싸울 일이 없다. 로봇처럼 들어주기만 하면 되니 소의 경일기를 평소 실천하면 된다. 남편이 뭐라든 부인이 뭐라든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여보, 난 쎄빠지게 집안 청소 따고 애들 키우고 하는데 당신은 허구한 날 외박이나 하고 이 미친놈아! 더 욕해줘. 오래 살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다. 미안하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나와 같이 살아줌에 감사한다. 말이라도 습관화하면 평탄한 결혼생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엔 중요한 배우자 궁에 알아보자.
남명에서 무재성이라도 여명에서 무관성일지라도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배우자 궁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날 태어난 여명에서 무관성에 재성까지 없으면 관성이 나타나더라도 재생관이 안 되기에 결혼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결혼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란 배우자 궁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지의 관성 묘지를 가진 광고일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래도 배우자 궁은 배우자 궁인 것이다. 자축 인묘에 12지지 글자로도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배우자의 모습이다. 양자역학 궁성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십성으로 보는 배우자의 모습을 어떻게 보며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파헤쳐보자. 여기서 참고할 점은 일지 왕지인 자오묘유를 둔 일주들이 가장 해당 육신의 성향을 잘 띠고 그 다음 생지인 이진사에 마지막으로 진술충묘의 묘고지를 깐 일주들은 해당 육신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가장 약하게 나타난다. 우선 일지에 비견이 있으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배우자이다. 갑인일주, 을묘일주, 뒤축, 기미, 무술, 무진, 경신, 신유일주가 여기에 속한다. 친구 같은 배우자를 두었으니 내가 집안일을 하는 만큼 배우자도 그만큼 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겁재는 조건부로 같지만 비견을 일지에 두면 조건 없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조합이나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친구와 함께 사는 것으로 서로 각자 취향을 존중하게 된다. 특별한 감정 없이 상대방한테 받는 만큼 해주는 조합이다. 그들만의 영역만 침범하지 않는다면 간여지동의 고집이 세니 자기 주장만 한다는 그런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다음 일지 겁재를 둔 일주, 병호, 정사, 임자, 개해는 수화의 일주들이다. 화의 확장 또는 수의 압축된 흐름으로 가는 기운이다. 겁재로 작용해 항상 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부부이지만 서로 남남이라고 생각하는 기운이고, 잘해줄 땐 한없이 잘해주지만 못해줄 땐 국물도 없다. 서로 못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개념이 간지 음양의 조화이고, 겁재라는 밖으로의 확장 개념이니 안에서 잘해주기보다는 밖에서 잘해주는 것이다. 가정활동보다는 사회활동이 더 큰 일주들이다. 간여지동과 마찬가지 서로 양보하면 크게 싸울 일이 없다. 그 다음 일지 식신을 둔 일주, 병술, 병진, 정축, 정미, 무신, 기유, 이민, 계묘 일주가 식신 일주이다. 일지 식신을 두었다 함은 배우자를 자식같이 대하는 기운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정이고, 월지에 재성이 있으면 식신생재로 이어져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고, 시지에 재성이 있으면 자식에게 사랑을 쏟는 사람이다. 그리고 배우자를 자식같이 여겨 사랑을 베풀고 마음껏 사랑해줬다가 여명 같은 경우 자녀를 낳게 되면 아무리 배우자 궁이 식신으로 되어 있어도 관성을 밀어내기에 자녀의 모든 정신이 집중된다. 식신의 육신은 먹을 복록이라고 한다. 뚱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냥 미식가이다. 살은 잘 찐다. 그 다음 일지 상관을 둔 일주, 갑오, 을사, 경자, 신의 일주가 상관일주이다. 학문적으로는 목화상관, 금수상관이라고 하는데, 식신은 음양이 같아 나의 기운이 발산된다면 상관은 음양이 달라 타인에 맞춘 기운이 발산되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식신이 자식같이 대하는 배우자라면 상관은 자식같이 대하나 여기에 플러스 과도한 관심과 간섭이 들어간다. 주위에 비견이 더 있어 상관이 힘을 받으면 배우자를 무시하는 성향으로 발현될 수 있기에 재성, 관성, 인성으로 힘을 빼줄 필요가 있다. 누군가 상관을 가졌다면 불쌍하게 보이면 된다. 강하게 보이면 강하게 받아치기에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면 된다. 여명이라면 재성이 있어야 상관의 기운이 빠져나가기에 만약 재성이 없고 관성이 있으면 결혼해서 맨날 남편 고치며 살아야 된다. 그 다음 일지 정제를 둔 일주, 무자, 기해, 이모, 계사, 일주가 정제일주이다. 재성이라는 십성은 내가 다룰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뜻하기에 배우자를 통제하고 다루려는 성향이 강하다. 하지만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편제보다는 덜하다.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통제하려 하기에 알게 모르게 잘 구슬려 통제하는 기운이다. 여명이 무관성이면 정작 자신은 통제받는 것을 싫어하지만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니 아주 말 잘 듣는 배우자를 구하면 된다. 그 다음 일지 편제를 둔 일주, 갑진, 갑술, 을축, 을미, 병신, 정유, 경인, 신묘 일주가 편제일주이다. 편제를 일지에 둔 편제일주의 생각은 이렇다.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여기서 벗어나면 집착해버릴 것이다. 통제가 안되면 과감하게 빠말때기 때릴 것이다.
빠말때기 때려도 내 통제에 안 따르면 지배해 버릴 것이다. 따라서 일명 징기스칸 일주, 나폴레옹 일주라고 불리운다. 만약 상대방이 통제를 받기 싫어하는 무관성이라면 항상 무관성은 도망다니고 징기스칸 일주는 쫓아다닐 것이다. 그렇다고 성격이 난폭한 것은 아니다. 잘해주고 대인관계도 넓으니 아주 대인배처럼 보일 수 있다. 물론 대인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징기스칸 일주의 레이더망에 들어오면 막 대하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권위와 권력이 생기면 아랫사람을 막 대하는 경우가 이런 성정일까? 자신은 모를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은 무시당한다고 생각한다. 폭군이 아닌 대인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관성을 일지로 깐 일주는 재성일주와 정반대 성향이다. 일지 정관을 둔 병자, 정해, 경호, 신사일주가 정관일주이다. 배우자 또는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는 편재일주와 다르게 관리나 보호받으려고 하는 성향이다. 그렇다면 일지의 재성과 상대방 일지의 관성이 있으면 잘 맞을 수도 있겠다. 배우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일을 도모하고 물건을 사는 것이 재성일주라면 관성일주는 기본 상대방의 의견이 중요하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상대방한테 물어본다. 정관을 깔았다고 함은 원리 원칙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며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타고난 성정이기에 배우자는 인정하면 된다. 그에 따라주지 못하면 이 또한 화가 될 수 있기에 그 테두리를 인정하면 된다. 변화가 가장 어려운 십성이 정관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 다음 일지평관을 둔 갑신, 을유, 무인, 기묘, 임진, 임술, 개미, 개축 일주가 평관일주이다. 배우자 궁이 다소 불편해 보인다. 불편하다는 것은 환경을 뜻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불편한 것이다. 남명은 흔히 공처가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하지만 타인에게 애처가라고 포장을 하겠지. 정관은 배우자와 상의해서 일을 도모하지만 평관은 배우자와 상의하는 척하지만 결국 결론은 배우자가 낸다. 하지만 여기서 평관의 기질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할 때 나온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하는 순간 집을 멀리하고 밖을 가까이 하니 상대방은 존경의 표시는 항상 가져가야 한다. 당신은 대체 돈을 벌어오는 거야 마는 거야? 하지만 존경해. 수고해서 오늘도. 하지만 월급이 쥐꼬리야. 그래도 존경해. 그 다음 일지 정인을 둔 갑자, 을의, 무오, 기사 일주가 정인 일주이다. 배우자가 다 챙겨줘야 하는 일주이다. 사랑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아이 같은 심성까지 있으니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모성애를 자극한다. 어릴 적 환경 자체가 보호 속에서 자라왔으니 성인이 되어서도 보호해줘야 할 것 같다. 주기보다는 받는 것을 잘하니 예쁜 짓을 골라서 하는 기운이다. 애교는 식상에서 나오지만 모성애는 정인으로부터 나온다. 어머니와의 인연이 계속되니 남명은 관성이 있어야 제극인이라는 고부 갈등을 중재한다. 그 다음 일지의 편인을 둔 병인, 정묘, 경진, 경술, 신축, 신미, 임신, 계유일주가 편인일주이다. 식상은 베풀기를 좋아한다면 인성은 받기를 좋아한다. 받기를 좋아한다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정을 베풀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인은 이 초코파이 정을 베푸는 것이 아닌 억지로 상대방 마음에 쑤셔 넣는 기운이다. 사랑받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운이다. 과한 사랑이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소화하지 않고 다시 되새김질한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말은 영양분이 되어 소화가 되지 않고 다르게 변질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듯 자신이 사랑을 받기 위해 과하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으니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정의는 음량이 다르기에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편의는 음량이 같기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모든 십성을 다뤄왔다. 무슨 일지와 궁합이 잘 맞는지는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 어차피 만나면 자기 주장 내세우며 빠말때기 때리게 되어 있으니 위의 성향들을 내세우니 빠말때기 때리는 것이다. 사주팔자는 총 8글자이다. 배우자 궁을 도와주는 글자도 있을 것이며 반대로 극하고 충하는 글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 미션은 더 생긴다. 이 영상을 보며 또 좋다 나쁘다의 흑백 논리로 보면 안 된다. 글자만 보고 좋다 나쁘다로 구분하지 말고 그 전에 자신을 돌아올 여유를 가지면 윤택한 인생이 될 것이다. 여기에 자유의지가 개입되면 스스로를 낮추게 되어 있으니 문제없는 부부생활이 된다. 가장 노릇도 힘들고 주부 노릇도 힘들고
자녀를 키우는 아빠 엄마의 역할 어느 누구나 다 힘들다. 한탄만 하며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챙기며 자신의 행복 바이러스까지 만드는 사람이 있다. 사주팔자의 차이도 아니며 환경의 차이도 아니며 단지 생각의 차이, 마음가짐의 차이다.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난다. 그냥 차이가 없어 보인다. 남편이 이래서 부인이 이래서 너무 괴로운가? 모든 인연은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해결된다면 인간이 왜 존재하겠는가? 못다한 미션은 언젠가는 더 크게 주어진다. 처음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첫눈에 반해 사랑하지 않았던가? 세상에 개뿔 일심동체라는 것은 없다. 다른 사람이 만나 다른 사람이니 싸우고 다른 사람이니 헤어진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만나면 된다. 못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고 틀린 사람도 아닌 그냥 저 인간이 저거 귀신이 안 잡아가나? 하는 그 인간은 길거리에 다니는 수많은 다른 사람 중 한 사람일 뿐이다. 결혼식 사진을 보며 결혼식 때 찍었던 영상을 볼 때 저 때를 회상하면 눈물이 난다. 배우자를 미워할수록 더 눈물이 난다. 왜 그럴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가서 절대 저 인간 안 만난다고 다짐이 들어서? 결국 서로 미워하면 다시 만난다는 남식 아닐까? 안녕